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JP모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대출 시작. 드디어 암호화폐 수용을 본격화한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형은행인 JP모건이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라는 기사입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 세계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JP모건이 최근에 암호화폐에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이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도 2026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JP모건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시그널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 시각이 많이 이제 변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 JP모건의 이제 최고 경영자 이 제이미 다이먼은 그동안 암호화폐에 보였던 일관된 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는 과거 발언에서 이 분산된 폰지 사기다라고 이 비트코인을 비꼬기도 했었고, 이 범죄자만이 비트코인을 쓴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디스를 하던.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JP모건이. 제이미 다이먼은 최근 몇 년간 자신의 태도를 다소 이제 누그러뜨리면서 그 내용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2024년 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미국 내 암호화폐 정책 환경이 급변하자 실리적 접근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적 시선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발언을 보면 아직까지도 회의적인 내용들, 그 느낌이 남아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살 권리는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사지 않더라도 고객들이 사는 걸 말리진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업, 실리적인 접근을 하면서 엄청나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고객들이 실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대출 프로그램까지도 이제 돌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외부에 이제 제3자 수탁기관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이제 보관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고 있고, 기관들이 이제 보유한 BTC나 이들을 매도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자 수탁 회사, 그러니까 수탁을 여기에다 하지 않고도, JP모건에 하지 않고도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간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암호화폐로 담보대출을 받는 거는 일반 그 월가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수월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제 전통 금융 속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JP모건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영업 확장을 넘어서 미국 내 주요 은행이 현실적인 디지털 자산 활용 방안을 본격 모색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자산가 중심의 암호화폐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상품으로 이어지는 첫 사례라는 점도 이제 상징성이 큰 거죠. 자,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 금융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JP모건의 새 움직임은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JP모건 쪽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와 그리고 담보대출까지 이제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전통 금융들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코인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도 세대 간 자산 이전 수단, 미국의 FO 70% 비트코인 투자라는 건데요. 이 패밀리 오피스라고 해서요. 미국의 진짜 이제 부자들이 투자를 할 때 이 패밀리 오피스
이 초고액 자산가 전용 사무소입니다. 여기에서 전통적으로 이 주식이나 채권 중심의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 자산을 벗어나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한 사람은 켄터 피츠제럴드의 디지털 자산 업무 총괄 리처드 우 전무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 세계 패밀리 오피스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 운용 자산의 금액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패밀리 오피스의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 코인에 투자하는 이 크기가 날이 갈수록 이제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6%, 2021년에 18%에서 26%로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에 36%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이제 단기 매매가 아니라 장기 보유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패밀리 오피스의 투자 철학은 단기 시세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이 블록체인은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 기반 자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나올 뉴욕법인 대표는 이 패밀리 오피스는 자기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 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며 일반 운용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패밀리 오피스의 가상화폐 투자 비중은 2020년 2%에서 2023년 4년 6%로 3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패밀리 오피스에서도 이 초고액 자산가 전용 사무소인 이 패밀리 오피스에서도 이 코인 투자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0곳 중에 7곳이 이미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관련 펀드에 투자 중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UBS는 이제 패밀리 오피스가 가상화폐를 새로운 대체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가속도가 이제 붙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이 하워드 러튼이 전 이 켄터 피츠제럴드 회장이 이제 상무부 장관으로 합류를 하면서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법이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도 적극적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명확한 규제 환경 아래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패밀리 오피스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이 흐름을 곧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고액자산가들의 이제 개인적인 자금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자금들이 있고 이제 개인 자금들이 있는데 이제 개인 자금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기간이나 이런 거에 크게 이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이제 투자 그 범위에도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라면 이제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그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가상화폐가 단기 차익이 아니라 이제 세대 간 자산 이전의 수단으로 여겨질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까지도 생각을 하고 여기서 들어오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이전되는 수단으로서 이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고액자산가의 가상화폐 보유율이 2022년 12%에서 올해 18%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보다는 이제 상승률이 조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가상화폐 보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이제 법적으로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진다면 더 빠르게 자금들이 가상화폐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가상화폐 과세가 시행되면 기관과 기업형 자금의 진입은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머니마켓 펀드 자산 역대 최고 이 5% 옮기면 비트코인 35만 달러다라는 기사인데요.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 자산 규모가 사상 최대인 7조 3,900억 달러에 도달하면서 유동성 이동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연방정부 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경우에 막대한 자금이 채권과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머니마켓 펀드는 이제 단기적인 유동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어디에 이동하기 전에 좀 머물러 있는 자금이 보통 머니마켓 펀드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자금들이 지금 이제 사상 최대 규모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금들은 결국에는 어딘가 투자가 될 것인데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럼으로써 앞으로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나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의 일부만 지금 5%만 만약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28만에서 35만 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5만 달러면 한 5억 정도 될 거예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MLF 자금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5%만 들어와도 이 정도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캐시우드 충격 예측 비트코인 정말 24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까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최대 2122%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이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제시한 시나리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만약 실현이 된다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이제 금을 따라잡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공격적인 시나리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240만 달러까지도 2030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캐시우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완전한 탈중앙성 그리고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이 기관과 국가의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죠. 최대 발행량이 현재는 199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됐고 채굴 난이도는 4년마다 이제 반감기를 통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반으로 이제 채굴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140년에 채굴이 이제 마지막까지 될 예정이고, 이러한 희소성은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높이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트는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고, 마이클 셀러는 2046년 2100만 달러까지도 전망을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전망들이 모두 다 맞은 건 아니에요. 이 과거에도 2026년까지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이 전망은 아직까지 맞추지 못했죠. 우선은 이 시나리오가 이제 과거 맞출 수 있는지 2026년까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50만 달러까지 이르는 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캐시우드 라울파 비트코인 2026년 승부처 확신. 자,
지금 이제 4년 주기를 넘어서 이제 5년까지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4년 주기는 2025년이 이제 마지막 2025년 말이 끝인데 이제 5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를 강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미국 제조 경기 지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동성의 정점도 2026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부채 만기 구조가 시장 사이클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죠.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정점은 2026년에나 이제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경제학자는 비트코인이 내년에 금 대비 초과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2026년 비트코인이 금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두 자산 모두 상승장은 맞겠지만 비트코인이 금을 압도적으로 앞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비트코인이 금을 압도적으로 앞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14개월 반이 지났을 때 다시 보자라고 사회관계망에 이제 게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이 강화되는 거시경제 환경이 위험자산과 실물자산 모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우위를 뒷받침할 요인으로는 기관 자금의 유입과 시장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전통 금융권 내 디지털 자산 수용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2025년 두 번 더 금리 인하할 확률이 85%다라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이제 전망치가 나온 이유는 CPI 때문입니다. 24일 날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이제 재확인시킨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PI가 지금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전 품목 CPI가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2% 상승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두 수치 모두 시장 예상치를 이제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싣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기대감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앞으로 이런 CPI가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대감, 그럼으로써 유동성이 증가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 유입이 또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더가 지금 미국 겨냥한 스테이블코인 USAT를 12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T 발행사인 테더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USAT를 12월에 출시한다라고 코인데스크에 보도를 했습니다. 테더는 지난해 7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한 영상 플랫폼이 럼블과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암호화폐 지갑을 활용해 USAT 확장을 추진 중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테더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니어스법이 이제 통과되면 미국에서 테더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USAT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걸 그냥 이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럼블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럼블이라는 것은 이제 영상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가 그래도 5,100만 명이나 월간 사용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USAT 토큰을 만약에 이 플랫폼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빠르게 5,100만 명에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테더가 사업을 잘 하는구나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이 된다면 미국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을 시킬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래서 럼블의 이제 테더 투자들도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힘, 테더 올해 순이익 150억 달러 전망. 결국엔 테더는 계속해서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약 150억 달러의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고 2024년 130억 달러에서 또 크게 증가를 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5천억 달러 가치로 200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과 협상 중인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테더가 과연 이제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볼 만하고, 테더가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그 네트워크 관련 코인들도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겠죠. 자, 코인베이스 레이어2 베이스 토큰 발행하면 최대 340억 달러 가치라는 JP 모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자체 발행 토큰을 통해서 최대 340억 달러, 약 45조 원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베이스 네트워크 토큰화가 이 코인베이스의 핵심 수익 모델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이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블록체인인 베이스가 출범 1년여 만에 TVL 50억 달러, 일일 거래량 900만 건을 돌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어2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코인은 발행이 되지 않았어요. 베이스 토큰은 발행이 되지 않았고, 레이어2 이제 베이스만 이제 블록체인만 출시가 된 상태고, 이 상태에서 만약 베이스라는 토큰 발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토큰의 시가총액은 향후 120억에서 340억 달러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가 총 발행량의 40%를 보유하게 되면 40에서 120억 달러 규모의 지분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가치로 이 45조 원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 토큰 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 금액이고요. 근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토큰도 가져가게 되면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져가게 될 건데, 과연 이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식과 지금 토큰 발행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 구조가 나중에 희석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이제 가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왜 올랐을까? 진짜 이유는 이 중국에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왜 중국이냐? 이 중국의 이 MT 통화 공급 증가가 최근에 상승 배경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의 M2 공급량은 한 달 사이에 0.87% 증가를 했고, 글로벌 유동성은 127조에서 128조 달러 범위를 유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동성 확대는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그래서 MT 공급량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돈들이 이제 시중으로 들어오면서 암호화폐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상승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돈을 풀고 미국도 돈을 풀고 대부분 다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공급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